안녕하세요. 저는 곧 마을 앞에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직도 과거에 묶여 살고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아요. 그만큼 과거에 있었던 일이 제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아니고 길지 않은 하루가 지나갔을 뿐인데 그날이 모든 것을 바꿔놓은 거예요. 아직도 그 선택을 후회하는 날도 있고 그 일 때문에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울며 속상해했던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안쓰러워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랑스럽게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미안해지곤 해요. 엄마가 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돼요.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축복을 보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외로웠고 힘들었었는데 이제야 그 모든 일이 해결된 것 같아요. 그랬던 사연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부터 앞으로 나아가 보려 합니다. 한 걸음 내딛는데 큰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6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고 남은 가족은 아버지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를 보면 늘 하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을 불쌍하게 여긴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어른들 앞에서 웃지 않는 버릇을 들였고 친척들은 남자 혼자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울 거라며 저를 남겼지만 가정적이고 책임감 강한 아버지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본인이 해보겠다고 했죠. 저와 떨어져 지낼 생각이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때 다행히 아버지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학교가 끝나면 아버지는 회사에 가서 시간을 보내기 일처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친딸처럼 챙겨주던 이모와 삼촌들 덕분에 외로움을 모르고 밝게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그들이 해준 말이 있었어요. 세상에 아버지 같은 사람은 없다. 정말 너 요만큼이나 회사에 데리고 가서 무릎에 안겨 잠들면서 일하던 분이야?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맡길 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그래서 우리는 증인인데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키워주셨는지 절대 잊지 말아야 해. 그러니 잘 돌아다니면서 아버지께 꼭 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이 어른들이 하는 잔소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아이를 낳고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것 같아요. 이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빨리 독립하여 아버지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어요. 아버지도 제가 없는 게 더 편할 것 같고 취미도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손쉽게 사는 게 제 목표였어요. 아버지도 그 마음을 존중해 주시고 넓은 세상을 나가서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젊을 때 하라고 지지해 주셨어요. 대학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라서 그랬는지 억지로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서울로 올라와 작은 방을 구해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일은 식당이었는데 식당 사장님이 아버지 회사에서 보던 이모들과 같아서 다른 면접에서 만난 젊은 사장님보다 마음이 더 가더라고요. 그러나 그 사장님은 정말 발이 넓으신 분으로 지방에서 올라와 아버지와 둘이서 지내신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호기심이 생겨 주말에도 뷔페 아르바이트나 단기로 할 만한 일 중에 시급이 높은 일이 생기면 즉시 추천을 받았어요. 그렇게 사장님의 추천으로 시작한 주말 호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매번 가다가 눈을 마주치던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도 호텔에서 주차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단 몇 초 동안이더라도 우리 둘 사이에 인연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자꾸 눈이 마주치는데 그냥 저만의 이유 없이 그분이 궁금해지고 언젠가 한번 말을 걸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렇게 우연히 같은 팀으로 회식을 하고 나서는 우리 둘은 그날도 눈 마주치는 일이 끊이질 않았고 자리가 끝나갈 쯤에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사세요? 제가 밥을 대접해드려도 될까요? 아까 제가 너무 멀리 앉아 있어서 이름을 잘못 들었는데 제 이름은 아시죠? 혹시 남자친구는 있으신가요? 평일에도 계속 일하세요? 아유, 숨 넘어가겠어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럼 차근차근 답해 드릴게요. 우선 제 이름은 김영진이고
제 집은 여기서 30분 정도의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없습니다. 아싸, 살았다네. 아이, 너무 목소리가 컸네요. 실은 처음 여기 일하러 오셨을 때부터 말을 걸고 싶었고 궁금했는데 이렇게 예쁜 분이라면 분명히 남자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참았어요. 여기 보는 눈도 많고 그러니까 괜히 일하는데 서로 부끄러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친구가 없을 줄 알았다는 것이 내게도 기회가 생겼다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은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주중에도 일을 하고 있어서 누군가를 만날 시간을 찾기가 힘들어요. 괜찮아요. 시간을 맞출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그런 날 정해져 있으면 나타나 보세요. 그렇게 제 앞에서 솔직한 감정을 드러낸 그 남자는 매일 같이 연락을 주었고 제가 일하는 장소까지 찾아와서 잠깐이라도 얼굴을 뵙고 갔다고 했죠. 그때만 해도 딱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돈을 열심히 벌고 노력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말에 일하러 오는 사람인데 피곤한 기색 없이 항상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아, 정말 피곤해서 죽겠어요. 주말까지 일하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피곤하고 지칩니다. 얼굴 사이에 호텔에서 잠시 머물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을 떠낼 수 없네. 이미 3개월이 넘었다가 부탁을 계속하게 되었어. 그렇지만 여기가 정말 좋지 않은데 어때? 손님이 오면 몰라도 일하는 것은 즐거운 게 있나? 그리고 내 때문에 제대로 된 데이트를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해. 자기한테도 미안한데 우리가 주말에 만나서 즐겁게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자니까 아니야? 미안하지 않아. 난 자기가 일을 마치고 잠깐 얼굴을 보는 것도 좋아하고 애틋하며 좋아하는 것 같아. 사실 여기서 일하기 너무 좋거든. 사람들을 보는 것도 즐겁고 여기서 마시는 오렌지 주스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생각해. 아, 일하러 오면서 이럴 수 있어서 참 신기해. 돈을 받지 않더라도 매일 주스만 준다 해도 올 것 같아. 그러나 그때는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아서 일을 못하는 내가 있다면 어떻게 하지? 그 사람을 보면 단순해 보이기도 하고 참 긍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저에게 없는 면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그때는 더 끌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사람의 가족들을 보고 나니 왜 그렇게 그곳에 오는 것이 재밌고 좋을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로비가 어수선해서 살짝 밖으로 나갔는데 로비에서부터 아주 고상하게 차려입은 사모님과 할머니가 와서 직원에게 사람을 불러달라며 말했어요. 우리 석이 빨리 불러줘요. 엄마 왔다고 하세요. 아, 지금 일하는 중이라서 연락이 안 되네요. 혹시 무슨 일 때문에 애를 데리러 갈 거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오라고 하세요. 우리 말 안 들려요. 한석이 얼른 달라니까요. 애 추운데 세워놓지 말고 설마 했는데 마지막에서야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왔어요. 아휴, 참.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런 곳까지 와서 우리 강아지가 고생하고 있어? 내 친구들이 서희 비슷한 일을 본 적이 있는데 난 설마 했었는데 어떻게 넌 그것을 모를 수가 있니? 한 집에 살면서 애한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야? 아우, 나도 몰랐어. 그냥 주말마다 신나게 나가더라고요. 날 밖에서 무슨 일이야? 남의 차를 왜 몰고 집에 오면 몸이 얼음장처럼 차길래 밖에서 노는 줄 알았는데 아우, 내가 못 살겠네. 이웃구 2사람의 모습을 보고 놀라 그 사람이 뛰어오더군요. 엄마, 할머니지. 어쩐 일이야? 아이고, 못 산다. 우리 강아지가 왜 이런 곳까지 와서 고통을 받았니? 왜 너 지금 정신이 있는 애야? 여기 왜 있어? 엄마한테 말도 없이 우리 석이 온 몸이 차라서. 차에 너 찬 데 있으면 안 돼. 아니, 여기 그냥 재미있어서 오는 거야? 그리고 별로 힘들지도 않아. 너 지금 추워서 얼굴이 빨개지고 있어 안 보여? 한겨울에 왜 밖에서 떨고 일하는데? 그런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너 이러고 있는 걸 보니까 힘들어서 안 되겠다. 당장 가방 갖고 와. 할머니가 여기 아는 분이 있어서 전화해준다고 하니까 짐만 챙겨 나오면 돼. 아이, 할머니 제발 나 없으면 친구가 혼자서 힘들단 말이에요. 오늘까지만. 엄마가 더 화내기 전에 빨리 우리 여기서 참고 있을 테니까 정리하고 나오고. 할미도 못 봐줘. 아휴, 어떻게 한 거야? 정말 딱 들어보니 귀하게 자한집 도련님이 세상 밖으로 구경하다 걸린 모양이 돼버렸네요. 여태 그런 줄도 모르고 저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건 내심 당혹스럽고 딴 세상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더 멀어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에 배신감도 느꼈고요. 또한 미래의 시어머니가 될지도 모를 분은 딱 봐도 쟤와 절대 호락호락하게 대하실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그날 대충 마음 정리를 한 뒤에 그분을 만나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로비에서 보았던 것과 같지 않았어요. 당신이 이런 곳에 와서 일하실 분 같지 않았는데요. 부잣집 아드님께서 서민 체험이라도 하는 거였나 봐요. 그동안 나한테 왜 집안 상황 같은 이야기를 안 했어요? 우리는 매일 보면서 시간도 많았잖아요. 혹시 무슨 일이 있다면 말해도 내 발목이라도 자꾸 늘어질 것 같아서 솔직히 일부러 속이려 했다고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미안해요. 속인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일부러 이런 행동을 했을 뿐이에요. 얘긴 한 적이 없지만 사실이야. 대체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두가 그랬어. 사람들이 우리 집 얘기를 하면 내가 불편해. 나랑 어울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이 많아. 근데 걔들하고는 별로 어울리기 싫어. 만나면 주식이나 부동산 얘기만 하면서 끝없이 자랑만 부르는데 그게 진짜 친구라고? 나 여기서 일하면서 처음 들어봤어. 밥을 먹고 가게 계속해서 있으면 춥지 않냐고 걱정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 왜 그런 거지? 힘들면 일하지 말란 부모님도 있는데 그걸 자기 눈엔 진짜 걱정으로 보인대. 날 누구하고도 섞지 않게 만드는 거잖아. 그게 나를 더 외롭고 한심한 존재로 만드는 거잖아. 내 나이에 밖에서 일 한 번 해본 적도 없는데 그게 무슨 자랑이야? 부모님의 돈으로만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밝고 활기찬 모습만을 보여줬던 그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당황스러웠어요. 안타깝게도 나를 당신하고 결혼하겠다며 선정적인 사람과 결혼하라고 부모님이 결정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처음으로 마음을 움직였고 만나고 싶어서 달려갔던 사람이 내 선택된 사람이라고, 나와 함께 평생을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서로 손을 꼭 잡고 몇 바퀴를 돌며 함께 있었습니다. 돌며 걸었던 입은 그날과 같았어. 왜 그렇게 집으로 가는 길이 짧게만 느껴졌는지 서로 마음은 확인했지만 길이 보이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전 제 마음을 정리하고 나왔던 이유를 담담히 털어놓았어요. 무서웠어. 솔직히 그날 로비에서 두 분 보는데 앞이 그려지더라고요. 힘들게 키웠는데 그건 말로 표현 못해. 아빠는 회사에 이모랑 삼촌들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다 그러거든. 근데 그런 우리 아빠가 나 때문에 고개 숙이는 일 만들기 싫었어. 우리 집이 당신 집보다 가난해서 이 결혼 어렵다면 난 포기할 거야. 그럼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터는 날 위해 조금만 견뎌주면 안 돼. 오늘 가서 우리 집 이야기 다 말씀드리고 그때 가서 우리가 용기가 필요해서요. 그러나 한 병만 같이 마실래? 그동안 삶의 모든 선택을 결정했던 엄마에게 처음으로 본인이 선택한 일을 말하려 했지만 그 사람도 겁이 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술의 힘이라도 빌리고 싶었던지 한 병을 시키더니 거품을 마시더군요. 그런데 그날따라 취하지도 않는 것 같다며 한 병을 더 시키더니 갑자기 머리를 불에 받고 어지럽다며 눕는 것 같아요. 전 민폐를 끼치기 싫은 마음에 그 사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을 쐬면 조금 괜찮아질까 싶기도 했죠. 괜찮아. 못 걷겠어. 아니, 이런 상태로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야? 어머니가 이런 모습을 보고 잘 들어주시겠다. 좀 마시려고 했는데 왜 갑자기 확 취하지?
오랜만에 마셔서 그런지 머리가 너무 핑 도는데 도저히 못 걷겠어. 아이고, 자기야, 속도. 울렁거리고 있고 아무래도 이대로는 집에 못 갈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엄마가 이런 꼴을 보면 더 싫어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 우선 우리 집에 가서 술이라도 한 잔 마셔야겠어. 이대로는 안 돼. 그리고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서도 결코 제 손을 놓지 않을 거야. 알았지? 몰랐는데 술 버릇이 고약하면 아무데도 안 간다니까 그만 좀 놔주세요. 싫어. 이 손을 놓으면 나를 버리고 갈 거야. 아, 여기가 우리 집인데 어디 갈 곳이냐고? 가기는 급한데 한숨 자. 난 당신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부럽다고. 내가 당신 아버지였으면 무슨 상황이든 보기 좋겠다는 얘기는 결코 안 할 거야. 내 말을 듣고 나 있어야지. 나도 당신과 이야기하는 사람이면 정말 좋겠는데 내가 아까 포기한 말이 상처를 주었으면 미안해. 자기 다음부터는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문장입니다. 다음은 문장을 정확히 번역한 것입니다. 의미는 내가 안 내려놓으면 되고 내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가면 안 돼요? 난 졸졸 따라다닐 거예요. 평생 다시 눈을 뜨면 내 옆에 당신이 없으면 슬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 옆에 딱 붙어 있어 주세요. 어디 가지 말고. 그날따라 그 사람의 취급 진담에 저도 괜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쩌면 그동안이 사람 곁엔 아무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다 큰아들을 그런 식으로 보호하는 건 정상적인 방식의 사랑이 아니니까요. 나를 꼭 안아주시고 눈을 뜨자마자 엄마와 싸우려면 당신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그날 우리는 함께 꼭 끌어안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제가 없으면 도저히 안 될 것처럼 구는 그 사람을 품안으니 순간 차오르는 감정에 이성의 끈을 놓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은 확실했으니 말하고 싶지도 않았고 다 근성인데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함께 눈을 떠서 우리는 이대로 결혼 생활이 그냥 현실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의도 그날 보낸 시간 덕분에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한참 연락을 기다려도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집에 쫓겨난 건 아닌지, 식구들과 제 문제로 불화가 생긴 건 아닐까? 별별 생각이 다 들어 손에 일도 안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늦은 저녁이 돼서야 그 사람의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쪽이 우리 석이랑 만나는 사람이에요. 예, 맞습니다. 저는 김영진이에요. 누가 이름을 궁금하댔나요? 지금 당장 집 주소를 보내주세요. 우리의 번호로 주소를 알려주세요.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해요. 난 아무에게 집 안 들려줄 테고 내가 초조하게 집에서 예비 시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이미 목소리에서부터 매섭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만나기 전에는 그 사람이 대체 무슨 말을 할지 걱정이 돼서 그 사람의 상태가 가장 걱정스러웠어요. 자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말 때문에 상처받은 그 사람에게 혼자가 아닌 한두 사람이 있음을 어머니를 만나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찾아와 이야기하러 왔을 때 형광이라는 몸을 반쯤 걸친 채 신발을 벗지 않고 서 있었어요. 어떤 금액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이봐요, 아가씨, 순진한 척하지 말고 적당히 하세요. 나도 이 정도는 안다고 말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 우리 두 사람 정말 진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 소리 다시 나지 마세요. 제 앞에서 제 심기를 잘못 건드리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수가 있어요. 우리 집안 대대로 누가 있는지 여기서 읊어줄까 오르지 못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해하고 잠깐 놀았다고 생각해 주세요. 제가 놀아준 값 죽겠다니까 잠깐 놀게요. 그 사람과 제 사이를 돈으로 갈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영화지요. 로미오와 줄리엣이다로 없네. 영화는 아가씨랑 수준 맞는 남자를 만나서 끼리끼리 찍어요. 괜히 남의 집 귀 하나들 잡지 말고 비꼬며 말하는 시어머니 말씀 좀 들어주세요.
저도 제 자리를 지키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소극적으로 그렸다간 어머니 말씀대로 돈이나 보고의 관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꼴이 되는 것 같아서 더 강하게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준비하고 오셨는지요? 뭐야, 이런 대박 아진 게 다 있어. 어머님 생각에 제가 돈을 봐서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또한 어머님은 사람 관계도 돈으로 다 매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그 사람과 저는 평생 약속한 사이인데, 아니, 그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제가 어머님에게 고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하, 아이야, 돈 올려달라는 소리였어. 너, 이걸로 인생 단단히 고칠 생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고요. 아, 제가 아니라고 해도 믿지 않으시니까 이을 거 없는 애들이 이래서 무서워. 한번 물어보면 노치를 하잖아. 그럼 더 많이 준비해서 다시 오세요. 그 사람과 저는 하루 이틀 보고 말 사이도 아니고 평생 함께할 관계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일이 제대로 꼬였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니도 이야기부터 차분히 시작하지 않았으면서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설득해보려 했지만 결국 저도 따르지 않겠다는 식으로 정리되었으니 멀고 험한 길을 많이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돈을 드리기로 결정한 것은 어머니 앞에서 가만히 있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집에서 쫓겨나게 되어 우린 둘이서 몇 주의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제 몸 상태가 조금 이상해졌어요. 약간 감기 기운이 들어서 병원에 가봤는데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아무래도 산부인과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좋겠다고 하는 거지요. 그 말을 듣고 두려워진 마음에 일단 검사를 받기 전에 임신 테스트를 써봤는데 두 줄이 선명하게 떴어요. 그걸 보고 나서도 믿기 힘들었던 저는 부인과를 찾았고 그때 제가 임신이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했더군요. 그 사람은 이게 좋은 기회니까 했지만 저는 왜 하필 이런 상황에 임신을 했을까 풀기 힘든 실이 더 꼬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왜 우울한 표정이야. 이렇게 행복한 일이 또 어디 있다고. 우리 자기 먹고 싶은 거 없어. 어차피 결혼해서 아이 낳고 예쁘게 살 계획이었다. 아, 계획대로 착착된 거야? 그리고 난 차라리 잘 된 것 같은데, 글쎄, 난 모르겠어. 괜히 이런 걸로 빌미삼아 허락받아 내려는 것 같단 말이야. 안 그래도 당신 돈 보고 만나는 줄 아는데 더 나쁘게 생각할 것 같아서요. 불안해. 우리 아이가 그런 일 때문에 축복도 못 받고 태어나게 하고 싶진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자꾸 더 고이는 것 같아. 아휴, 아마 엄마도 모시기는 척 허락을 해줄 거야. 솔직히 이런 걸로 결혼 허락을 받아내기 마음은 없었지만 아이를 뗄 생각은 전혀 없었어. 저는 어머니를 다시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어. 제게 아니라 세상에 태어날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 말이 맞아? 그날은 너무 버릇없이 그려서 죄송해. 그렇게 배짱 좋게 고이더니 왜 너무 많이 부른 것 같아서 후회했어. 빨리 안 돼? 그래, 잘 생각했어. 내가 섭섭하지 않게 챙겨줄 테니까. 그리고 우리가 되니까 이렇게 예의를 차리지. 아이고, 우리 집안에 정치인 많은 거 봤어. 괜히. 나중에 이상한 말이 나올까 싶어서 우리도 더 신경 쓰는 거예요. 요새 잘 살아도 이런 집 없어. 그게 아니라고요. 실은 제가 어제 병원에 갔다 왔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그 정도는 당연히 주지. 우리 집안을 어떻게 보고 있겠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가 돈 액수를 타협하려고 온 자리인 줄 알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잠깐, 그 애가 지금 우리 서희 애라는 거예요. 아가씨 말은 그래네. 아이고 머리야. 아가씨가 제대로 뜯어먹고 싶은가 보네. 저도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로 결혼을 허락받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진심이에요. 솔직히 저도 그 의도를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래도 이제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어머니가 한 번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쳤어. 우리 애는 그저 하룻밤 소금 놀이를 즐기러 왔을 뿐입니다.
하루를 즐기고 놀았다는 거라고요. 그러나 이를 어떻게 인생을 망칠 수 있느냐고 생각해 봐 주세요. 충분히 보상을 해드릴 테니 소금 놀이를 끝내겠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돈이 필요하지 않고 가볍게 놀고 만나는 관계일 뿐입니다. 아가씨도 심사숙고해 보세요. 집안에서 아들이 두렵지 않아요.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어머니가 인정하고 싶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만약 돈을 주고 그 사람과 만난다고 오해한다면 우리 모습만 보게 놔두세요. 정말 이것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가방에 있던 것은요.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초음파 사진을 조심스럽게 내밀어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하이, 아가씨의 수법이 정말 다양하군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닌 솜씨네요. 우리 애는 왜 하필 그런 여자한테 걸렸을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애까지 생겼으니까 돈을 더 요구하는 거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셨나요? 돈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런 거죠? 저는 어머니가 인정해준 거 말고 바라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사람을 잘못 만났다고 생각해요. 저도 아가씨만큼 똥파이 천리 전문이죠. 주변에서 아들이 있는 집은 그런 일로 꽤나 많이 고생하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 애가 우리 애인 것처럼 말하는 게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초음파 사진을 가지고 와서 누굴 협박하려는 거예요? 제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진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동석 씨뿐이네요. 정말 그렇죠. 사진을 보더라도 믿기지 않는 시어머니 때문에 제 원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너희와 같은 부류가 돈 냄새 하나를 기막히게 잘 맡아서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를 기회가 되면 찌르고 몸을 함부로 굴리며 잘 만나던 게 나중에 다른 사람이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해요. 그래, 이것이 참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친자 검사하고 탄로 나오면 아가씨의 인생이 완전히 끝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고 저에 대해 어떤 일을 하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내가 널 왜 모를까? 끝도 없이 몸뚱이로 나를 달려들어 놓고 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어머니 손자가 임신해 온다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조심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혼자 오려다가는 결코 오지 않았을 겁니다. 끝내 싫어하더라도 우리 할머니가 되실 분이니까 그래도 그 이야기 해드리려고 온 거예요. 오로지 아이 하나만 생각하면서 참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가려서 하세요. 저도 참다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 어쩌다 하룻밤 실수로 우리 애랑 그런 사고가 났다죠. 근데 그건 아가씨가 뭔가 수대로 못한 거지? 결혼도 안 한 여자가 남자랑 그러고 다니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근데 우린 그를 키울 생각도 없고 이 집안 핏줄로 인정도 안 할 거야. 혼자 어디 한번 나와 보던가.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시겠죠? 책임도 당연히 안을 거고요. 미친 언니, 내가 책임을 질 게 아니라고 할 거야. 끝까지 바닥에서 힘없이 나뒹굴고 있는 초음파사를 챙겨서 나가려는데 제 뒤통수에 다 대고 끝까지 이런. 그렇게 말하셔도 나와 대화하는 법을 몰라 다음에 오실 때는 차라리 숫자로 떠오르게 해주세요. 이상한 짓거리를 하여 괜히 사람에게 건드리지 마시고 머리를 숙이고 500만 원이라도 주신다면 즉시 인생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 돈이라도 가져가실 건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못하겠어요. 내 아이를 걸고 맹세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결코 하지 않을 겁니다. 맹세도 쉽고 사랑도 쉽고 몸도 쉽을까요? 아이, 한번 만나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시어머니께서 제 앞에서 머리를 숙이도록 함을 다짐하며 살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즉시 남편에게 얘기했던 이야기를 빠짐없이 전하고 그 사람에게도 결정을 내릴 것이니요. 마지막 기회는 이미 주었어요. 이젠 너와 대화나 좋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없다는 거야? 남편은 내 이야기를 듣고 분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했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 결심한 듯 했더군요. 사람이 자기 손자를 임신한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대할 수 있냐고. 어떻게 사람이 그러다니? 두고 봐. 하나하나 다 무너뜨릴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이 붕괴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
그건 당신보다 내가 더 잘할 테니까. 다 내가 맡겨. 아니요, 서로 안 보고 살면 될 거라고. 그럴 일은 없어. 확실히 알려줄 테니까. 당신을 대할 때 그렇게 함부로 대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 둘 다 우리 식구니까 말야. 엄마도 소중한 것을 잃어봐야 하는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고생하며 소중히 지켜왔던 것이 무너지는 모습을 직접 보아야 어떤 기분인지 깨달았어. 남편은 주먹을 쥐며 이야기했고, 이번 사건으로 가족과 멀어져 살아오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적은 울타리에 있었는지, 그리고 가족들이 어떤 인격의 사람들이었는지 제대로 알게 되었어. 그래서 더 단단히 싸울 생각을 했고, 남편은 아이가 태어날 동안이라도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함께 내려가서 지내보자고 제안했어.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남편은 아버지에게 사과하며 나이까지 부모님 품에서 쉬어야 하는 줄을 깨달았다고 말했어. 모르고 나이만 먹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된 것은 결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사람이어서 어떻게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려는 생각이었어요. 이 마음이 변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밑바닥부터 아버님께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잘 왔네. 잘 됐어요. 아이 그나저나 한 번 사이에 우리 사위가 철이 많이 든 것 같은데 아이 아빠가 되는 게 그렇지 어깨가 무거워요. 우리 손자를 보기 전까지 내가 속성을 잘 알려줘야겠네. 그리고 남자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네. 걱정 안 해도 돼. 아버님처럼 제 식구는 끝까지 책임지면서 살겠습니다. 와, 우리 남편이 이런 말도 할 줄 알아 철들었다. 정말 그제야 왜 그렇게 아버지 곁으로 가자고 했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남편은 이 기회에 아버지 밑에서 배우고 싶은 것이 많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그 옆에서 서툴지만 모든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남편을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두 남자 곁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편하게 출산 준비하는 건 정작 저였어요. 특히 친구들 말이 출산 준비를 할 때 유독 엄마가 생각도 많이 나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집 남자들이 그런 틈을 못 느끼게 해주려고 배로 애를 써서 그랬는지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어요. 아버님과 나랑 최고급 산부인과 조리원으로 알아봤어요. 당신도 사진 봐봐. 여기가 공기도 좋고 마사지 하시는 분 솜씨가 그렇게 좋다네. 내가요? 맘카페를 가입하여 상세히 알아보았더니 아버님과 함께 미역국을 끓이는 것도 연습 중이에요. 그래도 요리는 내가 더 잘하는 편이라 못 살 수는 없는데 여기가 너무 비싸 보이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돈을 아끼고 싶어요. 모두 잘못하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또한 그 시기에는 남편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소식도 없어서 제가 불안해했어요. 시어머니가 몇 번씩이나 연락을 했는데 전 아이와 쟤를 위해 전화를 일부러 피하고 가차없이 차단했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는 나쁜 말을 듣기 싫어서 제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결정했어요. 또한 그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과거의 기억만 부활할 것 같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전 12시간이 넘는 이렇게 시간이 노터파이데이터 세트 체인지드. 진통 끝에 건강한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저도 모르게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더라고요. 아이를 가지고 제가 불안해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시어머니에게 듣게 했던 아픈 말들까지 엄마로서 더 강해지지 못한 게 한없이 미안했어요. 그래도 아이가 꿈을 품고 숨쉬는 걸 보니 무언의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도 더 강해지는 것 같은 마음도 느꼈죠. 남편과 아버지가 알아준 산후조리원에서 몸을 회복하며 쉬고 있는데 그때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 끊지 말고 잠깐만이면 돼.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어쩐 일이세요? 모르는 번호로요? 전화까지 하셨는데 혹시 나를 차단했나요? 아, 내가 통화도 너무 많이 하고 너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문자도 안 보여서 악담을 들려는 건가요? 전화를 받을 생각이 없으세요? 그런데
느낌상 어떤 분이 어머니랑 함께 계신 것 같았어요. 제가 말을 하자마자 보이스메일이 울리면서 뒤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얼마나 급했나요? 헉, 어머니랑 제가 통화하는 동안에도 한 번 끊지도 않고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씨, 어디 계시죠? 제가 지금 만나서 얼굴 보고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누구신가요? 지금은 만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되셨다고요? 아, 저 소개가 늦었어요. 미안해요. 내가 성이 삼촌이 되는 사람이에요. 서로 적잖이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만나고 싶어요. 그러나 그분도 연락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요. 동생이 사과할 것도 있고 서로 일이 많았잖아요. 이제 우리 조카까지 태어났는데 서로 이렇게 지내셔야 되겠습니까? 풀어야죠. 그래, 우리 식구랑 너도 인사는 해야지. 그리고 고생 많았다. 아무리 봐도 어머니 말에는 진심이 없었어요. 주변에서 그냥 등 더이라 어쩔 수 없이 한 연락 같았죠. 꾸역꾸역 좋은 말을 하려니 입에서 나오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마음에도 없는 말씀을 안 하셔도 돼요? 아니다. 아니야. 아이 너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걱정이 많았어. 그때 분명히 아무 책임도 손자로 인정도 안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잘 살려고요. 시댁 식구 같은 건 저한테 이제 없는 개념이라서 갑자기 이러시는 것도 불편합니다. 난 그냥 다른 걸 바라지 않아. 딱 한 번 만나도 괜찮겠어. 내가 그때 너한테 너무 심한 말도 많이 했고 잘못한 게 많다는 건 알아. 그때는 나도 그냥 내가 좀 더 숙이고 들어오길 바랐던 건데 솔직히 내 입장에선 널 쉽게 허락하기 힘들었다는 것도 알잖아. 나 그 일로 내 아들과 이렇게까지 남처럼 멀어질 줄 몰랐어. 정할 이야기가 있으면 전화로 해주세요. 얼굴 보기 싫습니다. 단 한 번 제 목소리로 시어머니는 더 애절하게 부탁하더라. 만나서 너에게 줄 것도 있고 그래서 부탁이야. 그래도 나한텐 하나뿐인 손자인데 얼굴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되겠니? 딱 한 번만. 사실 그때 남편이 이를 갈고 준비했던 일을 하나도 모르고 있어서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급하고 동요하는 기분인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하려고 먼저 연락한 바에 대해 설명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기대감으로 말했어요. 이제 당신이 열쇠를 쥐고 있으니까 피할 이유가 없어. 가면 더 재미있을 거야. 무슨 재미가 있는지 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아이가 나올 때까지 해온 일을 나에게 맡겨줬어요.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공든탑이 무너지도록 해준다고. 우리 집안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위험한 일이라는 걸 몰랐어요. 우리 삼촌까지 국회의원을 만드는 게 우리 엄마의 인생 목표였어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모습을 보인다 해도 비그댔어 멜. 그저 도둑질하고 돈을 강탈하기 위해 잠을 자지 않은 열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까지도 아는데 어디에 그것이 있는지까지도 알고 있어? 자기가 그것을 폭로해버릴 거라고 생각해? 아직까지는 그런 결정은 여전히 당신에게 맡겨져 있다고 내 결정을 밝히려고 하진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만나러 가라고 조언했어요. 내가 그랬지? 우리 엄마 목소리만 듣다 보면 그날 일을 떠올릴 때 손이 떨릴 것 같아. 더욱 당당하게 할 수 없이 끝내온 일이 씁쓸했기 때문이겠지? 그때 우리 아이는 아마도 위태로운 상황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을 테니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제대로 한번 끝장내고 와. 혼자서만 가지 말고 당당하게 아이도 데려와. 엄마에게 내가 이렇게 되고 싶지 않다는 걸 보여줘. 아니, 그러다가 만약 당신 온 가족까지 신문에 실리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것도 꽤 재미있겠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있으니까 내가 당신 편이야. 남편은 너만큼 귀기로 숨을 고르겠다고 했다. 그러니 나는 어떠한 선택이든 따를 거라고 이야기했어. 그날의 일은 후회로 남는 줄 알았던 일입니다. 다시 시어머니 집에 갔다가 나오게 되어서 그랬는지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 어머니와 삼촌까지 나서서 나를 만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남편이 맡긴 결정을 어머니와 대화를 나눈 뒤 결정짓기로 했지요. 솔직히 아이를 낳고 다시 시어머니 집에 간 것은 긴 시간이 아니었는데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특히 아이를 품에 안은 엄마가 되었기 때문인지 시어머니 앞에 섰을 때 더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왔니? 정말 고맙다. 몸도 힘들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마지막으로 제가 어멸린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한데 너도 알잖아. 우리 애가 초라하지 않잖아. 애가 지금 내가 너에게 그런 일로 화를 내서 끝을 모르고 가는 거야? 너도 우리 애를 좀 멈추게 해주겠니? 그래도 우리 애 말은 잘 됐잖니? 애가 삼촌의 정치적 인생까지 위협하고 있어? 그러니 일이 터지면 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 우리 집안도 그런 것처럼 보일 거야. 아, 그럼 한두 사람 피해보는 게 아닌데 일이 정말 커. 어머님은 아직도 그 사람을 그렇게 보시네요. 소금 놀이하는 애처럼 아니, 그만큼 너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지? 그래서 어머님 앞에 과일 상자처럼 큰 상자를 밀어주고 그리고 너에게 이런 일을 부탁하는데 그냥 하는 사람이 아니란 걸 알잖아. 너도 알잖아. 우리가 도와주지 못한 일이 많았어. 결혼 자금부터 시작해서 너희들. 신혼집을 알아보는 것도 있었지만 결국은 우리 손주, 손자를 위해 양육비까지도 생각하면서 돈을 좀 넉넉히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식구가 신경 쓰고 모은 돈이 전부 다 돈일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약 50억 정도가 돼. 우리는 정말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 이 돈을 마련하느라 죽는 줄 알았어. 그때 통화했던 삼촌은 건물까지 팔았다고 하네. 여전히 어머님이 모든 이야기를 돈으로 처리하시나 봐. 저는 그 시기보다 돈이 더 커진 것 같아. 여전히 어머님의 모습에 씁쓸함이 밀려오네. 그렇게 큰 돈을 생전 처음 봐서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어머님께서 온 50억이 500원도 안 되는 가치처럼 느껴지더라고. 이 돈보다는 저는 오늘부터 어머니,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때 우리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제가 몸을 함부로 굴려서 실수로 임신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때문에 축복받을 만한 그 시기에 얼마나 많이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애가 태어났을 때 미안하다고 했어요.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해요. 그때 그 말은 다 잊어주세요. 어머니야, 돈으로 있는 사람이겠지만 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한번 따뜻하게 안아주길 기대했는데 과한 기대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자리를 정리하려고 하자 어머니께서 다급히 저를 붙잡았습니다. 잘못했다. 사과할게요. 내가 무릎 꿇을래도 좋아요. 나도 우리 식구일 때문에 너무 복잡해서 마음이 앞서더라고요.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나뿐인 아들도 없는 이 상황에 온 사람이 되었는데 나도 너무 힘들어. 지금 이것들이 가족이 되었어요. 만나서 알았는데 어머니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에요. 하나뿐인 아들을 왜 떠났을까요? 아들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어머님은 그걸 미안해해야 해요. 그 사람을 탓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네, 맞아요. 그 말이 맞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네요. 다 나의 탓이야.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곁에 아무도 남지 않은 상황을 보니 이제 어머니도 많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어요. 네, 맞아요. 그 일을 드러내는 것까진 안 할 거예요. 됐어요. 저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식구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대신 약속은 꼭 지켜주세요. 앞으로는 제 식구 앞에 나타나거나 연락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그분께 할 수 있는 일은 생에서 떠남을 주시는 것이에요. 저 혼자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알겠어요. 앞으로는 결코 연락하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500억을 만들어 온다 해도 저한테는 부족해요. 그때 제가 말했잖아요. 평생 함께할 제 가족인데 돈으로 환산되냐고요. 어머니 아직도 잘못된 계산법으로 사시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요. 절대 떠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 당당하게 시댁을 낳았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들은 건 어머니가 목 놓아 우시는 소리였어요. 가끔 남편하고 그때 일을 말하면서 농담으로 50억을 두고 나왔냐고 물어봐도 그 돈이면 고생 안 해도 된다 했어요. 되다고 이야기도 하지만 저도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돈을 받아왔다면 남편이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길을 망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돈이 깨끗한 돈이 아니라 검은 돈일 수도 있어서 나중에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고 조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받은 50억의 기쁨이 지금은 땅을 치는 후회로 돌아올 수도 있죠. 그리고 남편은 지금 새벽부터 일어나 아버지를 따라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은 50억이 있었으면 결코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 시어머니를 향한 복수도 끝내고 남편과 우리 아이와 행복한 미래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하고 남편도 얼마나 돈독한 관계가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질투가 어디까지나 심하다는 의미예요. 또한 제가 나중에는 우리 아이에게 하나는 꼭 제대로 알려주려고 해요. 돈과는 달리 결코 변할 수 없는 소중한 것들도 세상에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께서도 제 이야기를 듣고 돈을 받기 위한 속임수를 쓰지 말고 오히려 현명한 결정을 했다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들 안녕히 계세요.